30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끝이 흐려진다면 이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60세 이후 뇌는 매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계속 잠들게 둘 것인지 다시 깨울 것인지 말이죠. 대부분 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약부터 찾고 머리 쓰는 문제부터 풀려고 하십니다. 퍼즐도 맞추고 책도 읽고 계산도 하시죠. 하지만 30년 동안 뇌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그 방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억지로 굴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뇌는 강제로 자극받으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칩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울 때 소리 지르면 놀라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필요한 자극을 받을 때 깨어납니다. 두 번째 놓치고 계시는 점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분, 이 차이가 3개월 뒤 뇌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길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포인트를 짧게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뇌가 이미 늙었다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늙고 있는 게 아니라 켜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 세포는 90세까지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스위치를 누를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뇌를 깨우는 순서가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무작정 머리만 쓰면 안 되고 몸의 특정 부위부터 차례로 자극해야 합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울 때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예전엔 조금 불편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요즘은 하루만 머리가 멍해도 혹시 큰 문제의 시작은 아닐까? 밤에 누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얼마 전에 67세 박순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부르던 이름인데 말이죠.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셨대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프다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력이면 아직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무거워도 괜찮을까 하고 말이 조금만 꼬여도 신경이 쓰입니다. 72세 이창수님은 더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평소에 운전을 잘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헷갈린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순간 모르겠더래요. 그 뒤로는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 차 키를 만지지도 않으신대요.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하시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겁이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복잡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해 버립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두 선택 모두 뇌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걱정만 하면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뇌가 자극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냥 넘기느냐의 차이입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고 미묘해요. 조금 멍하다, 말이 조금 꼬인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늦은 시기가 아니라 가장 회복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는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활발한 때거든요.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왜 뇌를 깨우는 순서가 따로 있는지, 두 번째는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하루 1분으로 어떻게 3개월 뒤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몸보다 걱정이 먼저 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뇌를 늙게 만드는 습관과 젊게 깨우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첫 번째는 귀를 거의 자극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뇌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기억력이 가장 먼저 둔해집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귀 자극은 뇌 회복 신호를 빠르게 되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72세 최영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귀를 풀어주는 습관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느끼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 윗부분부터 귓불까지 바깥쪽으로 10초간 부드럽게 당기시면 됩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해도 되고 한쪽씩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 좋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요즘 잠자다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목을 굳힌 채 하루를 보내는 습관입니다.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답답해집니다. 고려대 의료원 신경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목 움직임이 적은 노년층은 반응 속도가 평균 30% 느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목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들이 경직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69세 김선자님 경우를 보시죠. 이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만 되면 머리가 심하게 멍해지고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오후 멍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5초씩 돌려주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치 목욕탕에서 목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요즘 목이 늘 뻐근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특히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혀를 거의 쓰지 않는 생활입니다. 혀는 뇌 중심을 깨우는 중요한 통로거든요. 연세대 의과대학 뇌과학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혀 움직임과 뇌 활성화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혀를 움직일 때 뇌의 운동 중추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전체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내용입니다. 75세 이정부님은 말이 점점 어눌해지는 게 고민이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말끝이 흐려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혀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로는 말이 또렷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대화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혀를 입천장에 대고 입안에서 원을 그리듯 15초간 움직이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해주세요. 턱이 아프면 강도를 줄이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요즘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발가락은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큽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발가락 자극이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특히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세 박문수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걸을 때 자꾸 휘청거리는 게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셨어요. 혹시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조심 걸으시더라고요.
발가락 운동을 시작한 뒤로는 걷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덜 불안해졌다고 하십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쫙 펴기를 30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쥐가 날 정도로 힘주지는 마시고요. 편안한 강도로 하십시오. 요즘 걷다가 휘청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한꺼번에 많이 하려는 습관입니다. 뇌는 강도보다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가천대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짧고 반복적인 자극이 뇌 기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하는 게 뇌에 더 좋다는 뜻입니다. 74세 오정남님은 처음에 1시간씩 모든 운동을 다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1분씩만 하시니까 부담도 없고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귀 자극, 점심에는 목 돌리기, 저녁에는 혀 운동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하세요.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골고루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편하신가요?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제 뇌를 늙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 사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습관과 뇌를 깨우고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뇌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밤새 휴식을 취한 뇌를 서서히 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바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30초만 움직여 보세요. 아주 가볍게 오므렸다 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서서히 깨어나면서 하루를 더 맑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고 바로 일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더 나른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식사 전후를 그냥 넘기는 습관과 뇌 회복 시간으로 쓰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점심 무렵은 뇌 에너지 흐름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쓴 에너지가 떨어지고 오후를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이거든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겁니다. 식사 30분 전에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5초씩만 해도 충분해요. 식사 후에는 30분 뒤에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소화와 뇌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부드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게 하면 오히려 뇌가 긴장할 수 있어요. 점심을 드신 뒤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바로 낮잠부터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는 저녁을 그냥 흘려보내는 습관과 뇌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저녁 시간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복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만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뇌 회복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15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뇌에게는 회복 시간이 됩니다. 턱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혀만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저녁에 가장 오래 하시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텔레비전 시청이시겠죠? 네 번째는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과 계속 남겨두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빼먹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 특히 많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뇌는 완벽함보다는 꾸준한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 빼먹는 것보다 아예 그만두는 게 훨씬 큰 손실이에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귀만 만져봐도 되고 목만 돌려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하고 회복력이 좋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빠뜨리면 포기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시 이어가는 편이신가요? 이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시간에 얽매이는 습관과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전 8시에 해야 하는데 깜빡했다. 점심 12시에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쫓기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서, 밥 먹기 전에,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방치될 때 늙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60대가 넘으면 뇌가 자동으로 쇠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극만 받으면 90세까지도 새로운 뇌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걱정만 하시면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장한 뇌는 더 빨리 지치거든요. 두 번째는 나이 탓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포기해버리시면 뇌가 자극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선택은 단순합니다. 하루 1분 몸에 달린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 귀를 부드럽게 당기기, 목을 천천히 돌리기, 혀를 입안에서 움직이기, 발가락 오므렸다 펴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의자에 앉은 채로 발가락부터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광고 시간마다 귀를 살살 당겨 보세요. 세 번째, 내일 아침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시면 뇌가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열심히 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놓치고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꼭 보셔야 해요. 뇌 관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깨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